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증시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이번 주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오후 8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와 조언 듣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빠집니다. 일단은 반등이 세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버티게 될지 내려가게 될지 반등이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죠.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할 거 없이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일단은 증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은행으로 돈이 몰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해서 연준이 평균 물가가 2%가 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약 한 4%가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죠. 4%가 넘으면요, 내년에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0%라고 해도 평균 물가가 2%가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금리를 안 올리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를 올리고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고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역발상 투자를 많이 보셨고 뉴스창이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코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 인상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준 믿지 마라, 연준이 안 올린다고 해도 믿지 마라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제 이야기를 얼마나 믿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말 바꾸고 있네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증시가 자꾸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조금 힘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지수는 일단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요 저점 2960포인트 언저리가 될 텐데요. 이 저점을 이미 무너뜨린 상태라서 사실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이 기울기라고 하죠. 떨어지고 있는 이 폭이 점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과대 낙폭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께는 이제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참아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일단 반대매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하락이 조금 가팔라질 수 있는데, 일단 반대매매가 하락할 때 좀 안 좋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매매 하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신용매매 하신 분들도 반대매매 때문에 힘들겠지만, 신용매매 하지 않은 우리들까지 덩달아 그런 분들 때문에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또는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용매매는 조금 양날의 검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크고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어찌됐든 지수는 확 꺾여 있는 것이 눈으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일봉으로 봐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월봉으로 보셔도 확 꺾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하락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약간은 반등 조금 주고 빠지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상승은 반등을 좀 주다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계단식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등 줄 때마다 탈출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역시나 이렇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기로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장기 관점으로 목표를 좀 잡든지 아니면 반등 줄 때 탈출해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지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를 하질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시간이 좀 뺏기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를 버티시는 게 어떨까. 일단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65,000원이나 6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 계획을 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하라라는 조언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은 기업들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바로 한번 본다면 일단 상한가인 두 종목이 보여집니다. 에코캡 그리고 3일 보여지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유엔젤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이재명 경기지사님이죠. 그분께서 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정치 테마들이 조금 급등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좀 많았지만은 안 좋게 끝나고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보인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정치 테마의 끝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 잡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이런 거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도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괜히 오늘 아침에 잡으셨다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승민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들 계속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니 좀 투자하시는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3일인데요 3일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코멘트가 필요한 종목 같지 않아요. 약간 과대 낙폭 이후의 급등인 거거든요. 뭐 물류산업부터 해서 운송산업 이런 것들하고 정류, 그리고 이게 이제 남북 경협주로 엮여가지고도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기업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출중하게 나오고 있느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충격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그냥 역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올라온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치 테마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변동을 이용해서 자꾸 수익을 내는 것을 노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주식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때까지 있어 보니까 정치 테마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 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치 테마를 결국 하다 보니까 처음엔 한 100만원 벌고 200만원 벌고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결국은 번 것 이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수익 냈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테마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변동 되게 심하잖아요. 급락하고 막 지금 상한가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역시나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전기차 테마로 엮였던 기업이었죠. 지난번에 에코캡 이렇게 막 점상한가 날아가고 할 때 제가 상한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기상 급등주들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특히나 이건 또 품절주가 되나가지고 이상 슈팅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내가 팔았는데 더 간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미 수익을 또 보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쉽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와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투자 행위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보내줘라, 그냥 뭐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경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많이 빠졌던 기업, 이렇게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N자 반등도 아닌 요렇게 과대낙폭 주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요즘같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 막 이렇게 튀어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괜히 이런 데 잡으시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만 명심하신다면은 괜히 이렇게 튀어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거망동에서 살 필요까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잘 참고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현금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종목을 잘 속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데 정말 이상급등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N자 반등으로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거나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비중을 그때라도 좀 줄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실 좀 나더라도 나중에 또 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낸다면 결국 우리가 상쇄시켜 버릴 수 있죠. 지금 100만원 잃고 나중에 100만원 번다면 결국 나는 본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도 좋지만 만약 그냥 기다려서 안 되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교체라든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득보는 약간 잔고 손절에 대한 개념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즘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내가 주식 초보예요, 주린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시장은 그런 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초보라고 해서 또는 내가 얼마인지 안 된다고 해서 보호해주거나 뭐 환불해주거나 돈을 뭐 갚아준다거나 또는 이런 거를 내가 봐줄게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라는 딱지를 빨리 떼시고 그냥 난 초보가 지금부터 아니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언제까지고 초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빨리 내가 지금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지수는 제 생각에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락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포인트로 따진다면 2600에서 800 사이가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폭넓게 잡은 이유는 반대 매매가 갑자기 나와서 어디까지 빠뜨리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추가 하락은 있을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점이 잡혔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은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조언을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